갑니다. 중앙으로 떨어뜨렸고요. 이소영 멀리서 연타 하지만 빗맞습니다. 정관장을 만나면 약해집니다. 왼쪽 이소영 바로 잡고 잽스텝으로 손을 쳐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메가와 부키리치 선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표승주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7대4 직선 염혜선 거쳐 중앙으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좋아요. 장인진영 정호영 때립니다. 플라잉 디그 다시 한번 육사영 뚫었어요. 왼쪽에서 해결합니다. 그렇죠. 메가의 강력한 서브 역동작 오른쪽 이동. 자, 지금도 코스할 때 그러니까 일단 머리 위에서 나가야 타이밍을 죽이지 않고 나가는데 이득점의 공격 성공률 50%입니다. 우회전 서브 살짝 빗나갔고요. 다시 한번 육서영 어깨 너머로 띄웁니다. 짊어지고 스파이크 전했습니다. 어려운 공격도 해냅니다. 이럴 때 던지는 한마디가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짧은 포물선 낮았지만 성공했습니다. 거의 얼굴 높이였습니다. 염혜선 기습 서브 오른쪽 안테나 근처 셋업 메가 플라잉 리그 뒤로 떨어집니다. 잘 잡고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잡을 수 없습니다. 서브 득점. 시작하기보다는 되게 무심하게 하는 것 같지만 서브도 굉장히 좋고요. 20대 16 내려꽂는 서브 수비가 버텼고 육소영 어려운 공격 좋아요. 왼쪽 표성주 롯데 커버 주먹으로 튕겼지만 길었습니다. 나갑니다. 네. 이소영이 낙구지는 포착을 잘했습니다. 네. 전위에 김희진이 있습니다. 유지아 서브 길어요. 벗어납니다. 네. 김호철 감독 주저앉았습니다. 네. 빠른 템포로 갑니다. 세호 23대 19 염혜선 짧게 석공 불발이 됐고요. 점토스 리베로에게 뛰었습니다. 왼쪽에 이소영 좋은 공격 공격이. 득점. 네. 빅토리아 선수 쪽으로 갔어야 좀 확률적으로 높았거든요. 다시 반격하는 IBK 중앙이에요. 백어택 넘어갔고 백시로 나이스습니다. 날카로운 공격으로 1세트를 끝냅니다. 킥하고 있습니다. 6대4 서브 길게 이난 패스 페인팅. 그러니까 이런 패스 페인트는 그러니까 이쯤에 비어 있겠지 예측 본인이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완벽한 폼에 속이는 패스 페인트. 7대6 한 점 차. 짧게 김학영 석공 수비 됐어요. 부케리치 오픈 스파이크 이소영 쫓아갑니다. 3단 넘기지 못했습니다. 넘기지는 못했지만 염혜선 오른쪽 코너로 어택커버 네. 블로킹 득점. 같은 타이밍에 동시에 손 모양도 좋았고요. 하나 둘 셋 하는 이 호흡이 맞아요. 같이 뜨는 선수의 호흡이 염혜선 김학영 다시 만들어 갑니다. 살리고 부케리치 오른쪽 빅토리아 넘어왔어요. 살아있어요. 대각선 나이스 디그. 수비 끈질깁니다. 밀어넣기 셋업 자, 앵글샷 손끝에만 걸렸어요. 쏩니다. 노란이 띄우고 오른쪽 메가 부케리치 뽑아냅니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우회전 서브 물러나면서 수비 그리고 중앙에 박은진 득점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성공 완벽한 타이밍. 이 선택적인 것도 그렇고 손 모양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았죠? 서브도 강하게 부키리치 대각선 푸시
염에서 손 맞고 벗어났습니다. 5점 차. 신은지 서브 흔들립니다.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서브의 효과를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표성주 제자리 점프로 이소영의 좋은 수비. 고위 공격 시도. 낮고 빠르게 나이스 기회요. 도케리치 대각선 성공합니다. 그 좋은 디그를 보여줬던 노란 선수인데 득점이란 게 없잖아요. 네. 이렇게 본인들이 좋은 디그 했을 때 득점이 나오면 그게 리베로의 득점이거든요. 뭐 제 역할 100%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4명의 리시브 라인 IBK 기업네. 오버핸드 리시브 최현진 빅토리아 아메리카 띄우고 보케리치 앵글 샷 포인트. 짧게 내가 길게 왔어요. 떨어뜨리면서 2세트 정관장 더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줍니다. 표성주 흔들어 놓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펼쳤던 김학영. 이소영 왼쪽 멀리 오른쪽 선했어요. 블록아웃 빅토리아. 10대 7까지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주아 서브 났습니다. 보케리치 두 명의 선수가 다가갑니다. 몸으로 버텼던 표성주 날리면서 네. 벗어났어요. 바로 준비를 했던 박은진의 득점이었습니다. 낮고 빠른 시석공. 내가 각도 나이스 없어요. 슛이에요. 블로킹 이소영. 오버 블로킹이 완벽하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보케리치 묵직한 서브 넘어왔습니다. 메가 이소영이 직접 뛰었고요. 다시 염에서 메가에게 네. 자, 같은 각을 냅니다. 이소영이 순간 피하지 못했습니다. 빅토리아도 백어택 또 갑니다. 사이에 네. 떨어집니다. 김학영 중앙 백어택 공격수가 없어요. 노란부터 공격 출발. 오른쪽 후위로 네. 둔탁해요. 밀어넣기 순식간에 동점. 이주아 잘 떨어졌습니다. 보케리치 대각선 염혜선 스파이크. 지금도 손에 안 맞았어요. 때로 때리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떨어지는 서브 흔들렸던 리시브 두 손으로 밀어넣기. 방향을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이소영 스파이크 한 손 디그 또 갑니다. 연결 중앙이에요. 밀어넣기 득점. 한 손으로 찬스볼 왼쪽에 메가가 뜹니다. 결대로 받쳐서 때렸습니다. 김혜경의 손끝에 들어가는데요. 서브.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부크리치 가볍게 들어오면서 한 번은 오른쪽 코스 좀 믿어봤는데 득점을 했습니다. 옆에서 낮은 자세 비속공 육세 강타 준비하고 쏩니다. 빅토리아 타이밍 맞지 않았고요. 메가는 어떨까요? 바로 잡고 때립니다. 옆에서 같이 플레이하는 선수들도 믿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고 있고요. 막힐 뻔했어요. 이겨냈고 빅토리아 대각선 나갔나요? 결과는 나갔습니다. 아웃입니다. 네. 벗어났습니다.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0. 이번 3세트의 해결
오늘 승리로 2위 자리를 탈환합니다. 3대0 완승과 함께 정관장이 2위로 올라섭니다. 전반적인 공격력에서 앞선 가운데 부키리치와 메가 선수의 쌍포가 빛났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며 3연패입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윤수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는 박미희 해설위원,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두 분과 함께 수요일 열린 경기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에서는 정관장이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경기 정관장의 승리 비결을 들여다봤을 때 확실히 이 팀의 승리의 키는 부키리치 선수가 쥐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했네요. 많은 분들이 메가를 외치지만 사실 모든 경기를 딱 깊숙이 들어가 보면 부키리치 선수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난해하고 다르게 뭐 포지션 변경도 했지만은 부키리치 선수의 높낮이가 그냥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고 특히 뭐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띄는 건 이제 뭐 리시브잖아요. 네. 리시브 보면서 지금도 보면 서브에서도 그렇고 서브도 지난해하고 많은 달라진 모습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득점 공격 등에서도 톱 랭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인상적인 것은 리시브. 그러니까 7팀이잖아요. 저희가 7팀 중에서 서브 리시브 하는 선 아웃사이드 히터 2명씩 봐도 또 2명. 그다음에 7팀에서 리베로까지 하면 한 팀에 3명씩 서브 리시브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부키리치 선수의 효율은 34% 그리고 7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21명 중에 중간 이상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도 공격까지 해내고 있고 어떻게 뭐 지금까지 왔던 외국인 선수 중에 서브 리시브 하면서 공격을 하는 선수들 많이 있었어요. 메디도 있었고 에밀리도 있었고 뭐 지아도 있었는데 그 선수들은 이 부키리치 선수처럼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180, 186 이 선수들이 바꿔 때리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 선수가 바꿔 때리는 선수 중에 가장 신장이 크고 정말 오늘 뭐 이숙사 해설위원이 무심하게 받는다 했는데 본인이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정관장의 남은 경기도 중요하고 또 뱀배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공수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외국인 선수라서 더 의미가 깊은데 또 이 공격에서도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키리치 선수인 만큼 그 선수의 또 기여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활약과 함께 정관장이 이제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5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 11, 12 시즌 이후에 이제 13시즌 만에 정관장이 이제 2위로 올라서게 된 건데요. 부키리치 선수를 포함해서 좀 많은 원동력이 있었겠지만 좀 가장 큰 요인을 좀 어떤 부분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 메가 부키리치 원투펀치 그리고 염혜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 차죠. 맞죠? 네. 제가 기억에도 그런 것 같고 17년 차면 정말 배구의 달인이 돼도 될 만한 그런 연차가 아닌가 싶은데 역시 뭐 좋은 공격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배분을 아주 잘하고 있고 뭐 가끔은 언더 토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번 시즌에 세타 때문에 고민이 많은 여러 팀을 보면은 그래도 염혜선 선수가 역시 뭐 그 경험이 많은 선수답게 팀을 잘 이끌고 있고 뭐 인터뷰에서도 고이진 감독이 이야기했듯이 극찬을 하더라고요. 극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극찬을 받을 수 있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염혜선 선수고요. 또 이 선수들이 골고루 경기를 하다 보니까 부상도 아무래도 좋고 체력적으로도 조금 세이브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이제 그 정관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 5위, 4위, 3위, 지난해 3위 했지만은 그러면서 좋은 선수들도 잘 또 모았고 또 정호영 선수나 박은진 선수가 지금 연차로 봤을 때는 가장 왕성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웠던 시간들이 모여서 또 지금의 그런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그게 또 결과로 이어지면서 또 올 시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마침내 2위로 등극하게 된 정관장인데요. 경기 마치고 고희진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만나보세요. 팀이 2위일 때와 3위일 때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많이 큽니다. 예. 어때요? 일단 선수들이 이끌어가기에 2위가 되면 조금 편하겠죠. 선수들이 말도 잘 듣고 우리 선수들도 꼭 좀 빨리 2위를 탈환하고 싶었는데 오늘 뭐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번 시즌 화를 많이 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즌 전에 하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지켜가는 멘탈 방법이 있는지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감독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힘들잖아요. 계세요? 또 네. 그게. 네, 뭐 시즌 초반에 좀 부침도 있고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리더인 제가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선수들도 행복할 거라는 좀 생각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화를 내는 것보다는 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또 좀 제가 표정을 바꾸고 선수들과 좀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또 선수들이 잘해주고 그래서 뭐 화는 줄이고 칭찬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경기 비슷한 흐름인데요. 오늘 승리의 관건은 열쇠는 세터 염혜선이라고 오늘도 언급해 주셨는데 특별히 뭐 말씀을 안 나누시더라고요. 오늘 경기 도중에 어땠습니까? 네, 혜선이가 많은 준비를 합니다. 경기 전부터 이제 상대가 정해져 있으면 그 상대한테 좀 약점으로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승주 앞에 하경이가 있을 때 좋은 공격을 많이 만들어줬고 그래서 뭐 특별히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선이가 워낙 잘해주고 준비를 잘하니까요. 네, 그리고 선수들도 징크스가 있지만 감독님들도 그런 게 있을 텐데 혹시 셔츠 색상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진짜 아닌 아, 거죠? 그날 흥국생명 전에는 정말 한번 핑크색을 입고 한번 가고 싶었고 그 이후로는 그냥 뭐 세탁하는 거에 따라서 골라서 입고 나옵니다. 분명히 이제 다른 팀과의 경기를 하면서도 감독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흥국생명을 한번 또 잡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구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부분을 코치 스텝이랑 가장 많이 얘기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뭐 한국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괴롭힐 수 있을까? 다시 이제 투투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상대의 변화를 조금씩 보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더라도 경기장에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높이가 당연히 높죠. 지금 정관장이 연승 연패 다시 연승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조금 보완하고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브로킹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만큼 브로킹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브로킹 부분이 조금 더 가다듬고 범실을 조금 줄인다면은 계속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번외 질문인데 저희가 전주훈련 따라가서 그 유튜브 조회수 1위 해가지고 선물을 미국 전주훈련 갔을 때 선물 전달했거든요. 네? 저 없을 때요? 1위를 조회수 1위에서 저희 선물 뜯어 보셨죠? 네네. 그 색상이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톤업 크림을 선물로 했는데 네. 오늘 혹시 바르셨나요? 저보다 피부가 하얗신데. 네. 저희가 이제 분위기 좋을 네. 때용, 분위기 좋지 않을 때 호스를 2개를 선물했는데 네. 아직은 그 전에 쓰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쓰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남은 이 정규 시즌 동안에 감독님 목표가 또 있습니까? 저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정규리그 승수를 24승 플러스 알파라고 정했습니다. 일단은 24승 이상을 하고 싶고 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싶은 게 뭐 감독으로서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시즌 뚜껑 열기 전에 가장 화제가 되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감독님 아실 텐데 부키리치였죠.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가능할까라는 의문부호가 많이 달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부키리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부키리치 선수가 아웃사이드 히트로 하는데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고 뭐 저는 또 김정한 코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은 게 김정한 코치가 정말 너무 옆에서 힘든 부분도 많은데 그걸 다 이겨내면서 부키리치 선수랑 같이 공격이나 뭐 다른 부분 외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지 않았나. 부키리치 선수한테도 고맙고
김정환 코치한테는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못다한 얘기는 숙소 돌아가서 마저 하시고요. 네. 정관장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2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팬분들의 응원입니다. 너무 많은 응원을 받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 정관장을 들여다보면 우려했던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바꿔내면서 이제는 완벽한 전력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나 3라운드 이후에 결과가 정말 놀라울 만한데요. 그야말로 완전한 전력, 완벽한 전력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텐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또 원하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좀 보완점이 있다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고이진 감독도 범실 줄이고 싶다고 했는데 범실 줄이면 1등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수치로 봤을 때는 리베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무래도 시즌 하위, 그러니까 본인들 팀보다는 하위에 있는 팀과 비교하기보다는 본인들보다 잘하는 팀, 비슷한 팀의 리베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노란 선수, 신경경 선수, 김연견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선수들하고 수치상으로도 딱 봤을 때도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현재 노란 선수가 27%의 성공률 서브 리시브인데 리베로라면 최소한 40%에 가까운 좀 성공률이 나오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면 1등 하겠죠? 그러니까 노란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세요. 이제 그 리시브는 정말 자기 그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디그 부분에서는 브루킹과 나와의 세트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그는 순간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네, 디그는 좀 쉬운데 이 리시브에서는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란 선수는 지금 오늘처럼 비교하는 거에 떠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일단 본인의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나을 것 같고 기술적인 면으로서는 뭐 계속 훈련을 하겠지만은 안 됐을 때 리시브 그 타이밍을 보면 계속 주저앉으면서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워낙에 우리 공격수가 좋으니까 내가 에이패스보다는 그냥 어택 라인 정도 보낸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리베로 포지션이라는 게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 티가 많이 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또 스트레스도 많을 겁니다. 또 상승세에도 다른 선수들이 잘해 나가고 있을 때 스스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하고 있고 잘 버텨주고 있는 덕분에 정관장에도 2위도 가능했겠죠. 경기 마치고 노란 선수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동 거리를 보여줬죠. 열심히 좀 지치지 않고 뛰던데 안 힘드세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졌을 때보다 이겼을 때 피로감이 확실히 덜한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반보다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좀 경기력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팀에서 선배고 본인이 또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지. 네. 제가 어쨌든 고참이고 뭐 감독님도 말하셨듯이 베테랑인데 베테랑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선배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멘탈적으로도 티를 안 내고 좀 제 할 일을 좀 묵묵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습니다. 본인의 임무인 디그와 리시브뿐만 아니라 오늘 2단 연결할 때도 좀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토스를 했는데도 공격수가 잘 해결을 좀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짜릿한 표정을 좀 짓던데 어땠어요? 항상 제가 메가한테 좀 많이 올리기 때문에 메가랑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제가 실수를 해도 메가가 그걸 덮어줘서 제 실수가 조금 덜 보이게 해줘서 메가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팀이 이겨서 좋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배구가 좀 시즌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돼서 좀 거기서 조금 많이 말린 것 같은데 그냥 지금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팀에 도움이 되게끔 하루하루 잘 이것 또한 버티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베로라는 그 포지션 특성상 이쪽 저쪽을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노란 선수. 네. 최근에 뭐 연수 모드로 다시 돌아왔는데 정관장이 네. 팀 분위기를 지켜봤을 때 어때요? 저희가 팀 분위기는 뭐 감독님이 항상 좋게 얘기를 해주시고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언니들, 승주 언니나 혜선 언니가 좀 잘 잡아주기 때문에 후배 선수들도 믿고 따라가면서 분위기가 저절로 좀 좋게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이제 첫 인터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 잘한 경기도 있는데 워낙에 공격수들이 좋다 보니까 좀 정립성 오늘 팡팡이기도 한데 네.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우선 숙자위원님 지인 찬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인터뷰 할 수 있게 제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 더 시켜주세요. 저희 그 스태프들이 다 동의했어요. 지인 해설위원만 찬스 아니에요. 선정하는 게 지인 찬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뜬금 질문인데 네. 이름과는 다르게 노란색을 안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싫어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하늘색 좋아합니다. 또 계속 인터뷰를 진행해야 돼서 네. 지금 물통이 많이 보이는데 특별히 하고 싶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저 일단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 언니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언니들. 네, 지금 인터뷰 빨리 끝내달라고 동료들이 목을 막 긋고 있어요. 예. 더 시켜주세요. 정관장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시즌 최대한 마지막까지 경기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경기장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샤워 잘하시고요. 안녕. 네. 다음에 봬요. 아니 더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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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알아서 말. 아니 이거. 엎드려 뻗치. 아니 기다려. 나 이거 들어. 아니 기다리라고. 알았어. 내가 절로 갈게. 아니야. 여기 있어? 마이크 돌려주세요. 마이크.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저희 KBSN 스포츠 팡팡 플레이어 선정에 지인 찬스 같은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무조건 객관적이고 네. 정확하게 선정을 맞습니다.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2위 등극이 눈앞에 놓여서였을까요? 정관장 선수단의 의지가 특히나 더 남달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경기 한 번 더 만나보시죠. 메가의 강력한 서브, 역동작, 오른쪽 이동. 지금도 코스할 때 네. 그러니까 일단 머리 위에서 나가야 타이밍을 죽이지 않고 나가는데 이럴 때 던지는 한마디가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짧은 포물선 낮았지만 네. 성공했습니다. 거의 얼굴 높이였습니다. 염혜선 기습 서브, 오른쪽 안테나 근처 셋업, 메가 플라잉 리그 뒤로 떨어집니다. 잘 잡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잡을 들어왔네요. 수 없습니다. 서브 득점. 시작하기보다는 되게 무심하게 하는 것 같지만 서브도 굉장히 좋고요. 네, 변희의 김희진이 있습니다. 유저 서브 길어요. 벗어납니다. 아, 김호철 감독 주저앉았습니다. 네. 빠른 템포로 갑니다. 세호와 빅토리아 선수 쪽으로 갔어야 좀 확률적으로 높았거든요. 다시 반격하는 IBK. 중앙이에요. 백어택 넘어갔고 백시로 나이스습니다. 날카로운 공격으로 1세트를 끝냅니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무회전 서브 물러나면서 수비 그리고 최의 박은진 득점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선거 완벽한 타이밍. 이 선택적인 것도 그렇고 손 모양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았죠? 서브도 강하게 부키리치 대각선 푸시 염에서 손 맞고 벗어났습니다. 5점 차 신은지 서브 흔들립니다.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서브의 효과를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성주 제자리 점프로 이소영의 좋은 수비 고위 공격 시도 낮고 빠르게 나이스 기회요. 부키리치 대각선
성공합니다. 그 좋은 디그를 보여줬던 노란 선수인데 득점이란 게 없잖아요. 네. 이렇게 본인들이 좋은 디그 했을 때 득점이 나오면 그게 리베로의 득점이거든요. 뭐 제 역할 100%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4명의 리시브 라인 IBK 기업네. 오버핸드 리시브 최현진, 빅토리아. 아비에게 띄우고 부키리치 앵글 샷 포인트. 짧게 내가 길게 들어왔어요. 떨어뜨리면서 2세트 정관장 더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줍니다. 떨어지는 서브, 흔들렸던 리시브, 두 손으로 밀어넣기, 방향을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이소영. 스파이크, 한 손 디그, 또 갑니다. 연결, 중앙이에요. 밀어넣기 네. 득점. 한 손으로 찬스볼. 왼쪽에 메가가 뜹니다. 결대로 받쳐서 때렸습니다. 김혜민의 손끝에 들어가는데요. 서브. 네.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부크리치. 가볍게 들어오면서 한 번은 오른쪽 코스 좀 믿어봤는데 또 득점을 했습니다. 옆에서 낮은 자세 비속공. 육수의 강타. 준비하고 쏩니다. 빅토리아 타이밍 맞지 않았고요. 메가는 어떨까요? 바로 잡고 네. 때립니다. 옆에서 같이 플레이하는 선수들도 믿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고 있고요. 막힐 뻔했어요. 이겨냈고 빅토리아 대각선. 나갔나요? 결과는 나갔습니다. 아웃입니다. 네. 벗어났습니다.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0. 이번 3세트의 해결사는 메가였습니다. 정관장이 오늘 승리로 2위 자리를 탈환합니다. 오늘 여자부 현재 순위입니다. 승점 석점 올린 정관장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3위로 내려간 현대건설과 같은 승점 53점이지만 다승에서 앞섰고요. 이렇게 3위의 승점이 53점이 되면서 최하위 GS칼텍스의 본 빼고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4위 IBK 기업은행은 3연패입니다. 이 선수도 2득점. 오! 빅토리아를 맞췄어요. 지난 경기보다의 경기력, 수비나 이런 집중력은 좋아졌지만 네. 이렇게 올라갈 때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범실은 좀 조심해줘야 돼요. 이어지는 순서는 재미와 의미 중 하나는 꼭 담아낸다는 정다우 기자의 팩트아워 시간입니다. 지난주 여자부 역대 최강팀이라는 주제로 박미애 해설위원과 또 환상 케미를 보여주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정말 핫한 이슈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진행까지 시키는데 주제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네네. 박미애 위원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질문이요? 네. 이 스포츠에서 왕조란 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장기 집권? 장기 집권. 네. 저희 어떤 분야에서든 장기 집권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스포츠에서는 장기 집권은 크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 집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사실 이 왕조라는 개념 안에는 이 세습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이 오랫동안 이제 집권을 할 때 이제 왕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스포츠에서는 정말 느슨하게 보면 한 2시즌 정도. 기본적으로는 한 3시즌 정도는 연속으로 우승을 해줘야 네. 왕조를 구축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남자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왕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자부는 딱히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왜 여자부에는 왕조가 없을까라는 아.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남자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왕조는 삼성화재. 그죠? 네. 삼성화재, 삼성 왕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1, 2012 시즌부터 7회 연속 챔프전 야.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통합 우승도 5번이나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한항공을 꼽을 수 있겠죠. 항공 왕조라고 하는데요. 2021 시즌부터 4회 연속 통합 우승, 정규리그 1위, 챔피언 결정전 우승. 대한항공이 대표적이고 조금 더 느슨한 기준으로 뽑아보면 2005, 2006, 2007 시즌까지 2시즌 연속 챔프전 우승을 달성한 현대캐피탈. 또 현대캐피탈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 삼성화재와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등하게 싸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강력한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0506, 0607 시즌 한국생명 이후로는 연속 이제 통합 우승을 한 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규리그 1위 연속한 팀들 현대건설, 뭐 기업은행 있는데 챔프전에서 연속 우승한 팀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부에는 왕조가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정다우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새롭게 흥미롭게 좀 들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남자는 있고 여자는 없다, 뭐 이게 끝은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기준인데요. 이제 연봉을 살펴보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대한항공 보시는 대로 51억이고요. 그 뒤로 이제 KB, 현대, OK 이렇게 좀 비슷하게 팀들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성화재가 26억.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삼성화재 차이가 거의 2배가 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한 시즌이기 때문에 만약에 2시즌이면 50억 차이고 4시즌이 되면 100억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십억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경제학 관점에서 전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돈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실력이 있는 선수를 데려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적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이 대한항공, KB, 현대캐피탈 이 상위 세 팀이 지금 1, 2, 3위를 하고 있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삼성화재는 가장 적게 쓰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늘 하위권에 있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여자부를 살펴보면요.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많이 쓴 뭐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흥국생명, 기업은행, 뭐 페퍼저축은행 그리고 정관장까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네. GS칼텍스가 조금 적긴 한데 요거는 이제 GS칼텍스가 지난 FA 시장에서 좀 대여를 낙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거고 사실은 GS도 이 위에 팀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게 뒤지는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남자부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여자부는 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뭐 전력 차이가 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뭐 선수들의 뭐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 이 평준화가 굉장히 확실하게 이루어진 리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 시즌 어떤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느냐, 그리고 또 FA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선수를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 시즌 편차가 크고 이번 시즌 잘했다가 뭐 다음 시즌 못했다가 이렇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뭐 연봉만 봤을 때는 남자부처럼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정도의 차이를 체감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야말로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남자부와 여자부의 차이, 쓰는 돈의 차이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신 건데 그렇다면 또 박미 해설위원은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매 시즌이 끝나면 감독들은 선수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FA 선수, 그러니까 에이스 선수를 잡아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외국인 선수, 좋은 선수 하는 건데 역시 이 GS칼텍스도 에이스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적게 쓴 거죠. 네, 적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여자 팀은 에이스 한 명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다르잖아요. 남자하고는 뭐 학교, 대학교까지 뭐 군대까지 보면은 운동하는 기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에이스 하나 만들어내기가 짧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팀마다 에이스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경기는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이스, 소위 말하는 잘하는 선수, 다시 말하면 이제 비싼 선수가 네, 비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쓰는 차이에 따라서 뭐 남자분은 차이가 큰 만큼 이렇게 왕조가 계속해서 구축이 되고 여자분은 차이가 적은 만큼 이제 그 해마다 좀 어떤 변수가 작용하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해석 하나를 저희가 또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또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왕조의 기본 요건은 이제 오래 가야 된다. 오래 가야죠. 장기간 몇 네. 년간 가야 된다. 이제 지속성의 문제인데요. 일단 그 지속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두 가지의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외국인 선수 라인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남자부 같은 경우는 이 100경기 이상 뛴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뛰면서 이 왕조 시대를 이끌었던 선수들이 있죠. 뭐 가빈이라든지 뭐 지금도 있지만 뭐 레오라든지 실제 뭐 레오 같은 경우는 뭐 222경기를 벌써 뛰고 있고 그러면서 뭐 팀의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이끌었고요. 뭐 여자부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이제 100경기 이상 뛴 선수가 지금 무마 한 명입니다. 이제 거의 없어요. 네. 굉장히 잘했던 뭐 몬타뇨라든지 뭐 베띠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잠깐 뛰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 팀들에 있어서 지속성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배구, 특히 V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단기간에 떠나버리면 그 팀이 이제 원했던 그 오랫동안 좋은 전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국내 선수들로만 이제 왕조를 꾸릴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김연경 선수가 계속해서 흥국생명에서 뛰었다면 아마도 그 흥국생명이 영광의 시대를 조금 더 오래 갔을 텐데 이 김연경 선수는 외국에 다녀왔고 하지만 그 김연경 선수에 필적할 만한 압도적인 국내 선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의 기량이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 특정 팀에서 독주하기가 그러니까 왕조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신 장수 외국인 선수 부재 문제 사실 뭐 최근에 있었던 좀 제도의 변화도 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박미애 소리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만 선수가 4시즌 만에 지금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고 네. 그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자유계약 선수들이잖아요. 이 그렇죠. 선수들은 자유계약 선수들은 사실 정말 몸값이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비쌌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똑같은 돈을 받고 한국에서 그냥 몰빵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뭐 나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많이 뭐 점유율이 높거나 혼자 많이 경기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경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일단은. 하지만 네. 환경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 시즌, 2시즌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시즌은 그냥 다른 데로 튀고 싶은 거예요. 사실 더 큰 뭐 시장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 자유계약 선수 하는 선수들은 한국 그러니까 수준에 내가 여기서 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하는 선수끼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떠난 거고 트라이아웃 때는 사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 오는 거니까 이들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시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와서 한국처럼 그렇게 훈련 많이 하고 경기 때 볼 많이 때리고 이렇게 되면 그 성장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막 성장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 여기는 좋아. 그렇지만은 나는 내 나라로 가고 싶고 아니면 더 말이 잘 통하는 곳으로 가고 싶고 더 좋은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뭐 어쨌든 리그의 제도는 크게는 비슷하지만 또 남자 세계 배구와 여자 세계 배구의 또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또 차이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다우 기자가 또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서 한 가지 요인 외국인 선수 꼽아주셨고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자부에서 왕조를 구축한 팀들은 대부분 그 국내에서 아주 뛰어난 핵심 에이스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뭐 삼성화재 박철우 선수라든지 물론 나중에 이적을 하긴 했지만 삼성에서 굉장히 좋은 시기를 보내면서 그럼요. 팀을 이끌었고 네. 또 대한항공은 한수 선수, 정시석, 곽승석 이런 선수들이 또 영광의 시대를 중심을 바치고 있었고 뭐 현대캐피탈도 문성민, 뭐 신영석 이런 선수들이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을 했죠. 물론 신영석 선수는 이제 이적을 했지만 근데 반면에 이제 여자부는 상대적으로 FA 이동이 좀 일어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양효진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이제 뭐 진짜 원클럽맨으로서 이제 굉장히 그 전성기를 보낸 선수들이 많지 않고 뭐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한송희 선수가 뭐 도로공사, 흥국, GS 정관장 아주 많이 거쳤고 뭐 임명옥 선수도 인삼공사, 도로공사, 황현주 선수도 흥국, 뭐 현대에서 오래 뛰긴 했지만 어쨌든 이적을 했고요. 뭐 배은하 선수도 GS에서 도로공사 이적을 했고 뭐 최근에 가장 돋보인 선수였던 이소영 선수도 뭐 GS 정관장 기업은에 이제 벌써 3차례 네. 팀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이게 자주 바뀌는데 이제 국내 에이스급 선수들마저 자주 이동이 벌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남자부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경기력, 조직력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고 자연스럽게 이
우승을 했던 팀들도 다음 시즌에는 조금 순위가 내려가고 떨어지고 사실 뭐 현대건설도 물론 아직 뭐 희망이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이번 시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흥국생명과의 경쟁에서 조금 밀려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앞에서 말한 이런 3가지 정도의 요인에 의해서 여자부에서는 왕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종합해 봤을 때 뭐 덕분에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런 돈의 비용의 연봉의 규모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3가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뭐 경제적인 요인, 여기에 장수 외국인 선수 프랜차이즈 스타 3가지 요인을 좀 크게는 짚어볼 수 있었는데 이 밖에도 이 왕조가 좀 나오기 쉽지 않은 이유 좀 더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자는 남자하고 다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들은 대학교 가죠, 군대 가죠. 그러면서 실력이 더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FA가 되면은 선수 생활하면서 FA 좋은 대우를 받고 가는 그게 아무리 많아도 2-3번?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선수들이 옮길 때는 뭐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뭐 세타가 어떤 세타냐, 동료들이 어떻게 있냐, 환경이 어떠냐, 뭐 여러 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멈추고 싶지 않는 이유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고 도전할 때마다 나의 가치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에이스가 하나 옮기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남자 선수처럼 선수층이 그렇게 두텁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차이나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김수지 선수가 이제 IBK로 이적한 이후에 그다음에 그 곤두박 지셨는데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선수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동할 때마다 선수를 그 잡지 못하고 계약하지 못한 그 팀의 그 전력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 그러니까 선수층에서 좀 차이가 네네.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요인을 짚어보니까 더 흥미롭게 들리는 이 여자 배구 또 왕조의 세계였습니다. 그만큼 더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어지겠죠. 일단 최근 그리고 이제는 아직은 좀 없는 상태지만 앞으로 또 여자 배구의 또 왕조의 시대가 또 새롭게 열리게 된다면 그거는 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매주 의미와 재미가 더해지는 정다워 기자의 팩트아워 시간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이 만났습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어떤 경기에서 본인의 역할 잘해주고 있는 박준혁입니다. 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서브 득점. 야, 여기서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지현. 2번의 서브 공략을 이 서대특적으로 했거든요. 네. 2번 다 흔들리면서 우리카드가 득점을 가져갑니다. 신영석 선수, 전진서 선수 랭킹 안에 들어있는 선수거든요. 예. 오, 서브 득점! 라인에 걸칩니다. 박준혁의 서브 득점. 한채준. 오른쪽 알리 블로킹! 신영석! 한국전력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블로킹 득점입니다. 알리의 서브! 포인트. 꽂힙니다! 서브 득점! 서브가 세트당 0.26개로 서브 9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알리 선수 공격도 지금 성공률 1위거든요. 세트 포인트 니콜리치 잘 받았습니다. 김동영 백어택 블로킹 잡혀요. 드디어 하나 막네요. 김동영의 100%가 깨지면서 1세트 우리카드가 25대 19로 가져갑니다. 우리카드로 가면서 범실을 줄이면서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영 파이프 공격 강타 통합니다. 임성진이 정확하고 시원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19대 23. 서브 잘 들어갑니다. 높게 밀어줍니다. 임성진 성공이에요. 이 하이볼을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3블로킹이 왔거든요. 각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좋은 선택을 했고 과감했습니다.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 한국전력 24대 19. 짧게 네트업. 신영석, 김주영 왼쪽 푸시. 그러나 안테나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2세트 25대 19. 높게 왼쪽. 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알리가 받아냈고 알리가 때립니다. 코트
코트 안쪽 21대 18 한 걸음 더 도망가는 우리카드입니다. 지금 마지막 해줄 한 방이 부족하다는 거죠. 김동민 들어와서 서브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고위 공격 뚫었어요. 중앙 파이프 임성진 이번엔 해결이 됐습니다. 신영석의 서브 한태준 왼쪽 블로킹 아웃이에요. 20대 23 석점차 빚어있는 한국전력 김동영의 서브 한태준 쭉 밀어줍니다. 해결해내는 김지현 세트 포인트에 도달하는 우리카드입니다. 3세트는 우리카드의 세트 포인트 속공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박진우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이렇게 3세트 우리카드가 25대 21로 가지고 갔습니다. 미들랠리 비디오 판독 실패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석공 블로킹 다시 네트 싸움 우리카드의 선택은 니콜리치 그러나 뒤에서 봤습니다. 김지영 석공 성공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지영의 석공 지금 타이스 감독의 마지막 표정만 보면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서브 득점 동점을 만드는 김동영의 강서브가 터졌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젊은 선수들이 한국전력을 끌고 갈 겁니다. 네. 지금도 갑니다. 와, 이번에도 좋아요. 강했어요. 김지한 높게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가네요. 마무리하는 김주영 역전 한국전력. 김주영의 주특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모두가 네 입을 다물지 못해요. 놀라는 표정. 우리카드 알리아 강서브. 김주영 쏴줬고 김동영이 때립니다. 블로킹 살렸어요. 넘어갑니다. 한태준 김지현 자 임성진이 버티고 있었고 공격을 김동영이 내려냈습니다만 또 받아냅니다. 김지현 성공이에요. 매치 포인트 우리카드입니다. 우리카드의 매치 포인트 알리아 강서브 받았고요. 김동영 선에게 시도 성공입니다. 이 경기 4세트는 듀스로 갑니다. 듀스가 됐습니다. 니콜리치 치고 누릅니다. 다시 매치 포인트 우리카드. 김동민 서브 리시브가 많이 흔들려요. 하이볼 왼쪽 블로킹 니콜리치가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세트스코어 3대1 우리카드가 한국전력을 잡아내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합니다. 네, 승점 우리카드가 승리하며 상대 전적에서도 한 발 앞서갑니다. 니콜리치 선수가 양팀 최다 23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마지막 한 방이 아쉬웠습니다. 우리카드가 승리하면서 꼭 필요했던 승점 석점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4세트까지 듀스 접전을 펼칠 만큼 정말 팽팽했던 두 팀의 경기였는데요. 이 세터에서 승부가 갈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한국전력이 뭐 국내 선수만으로 경기를 치렀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경기력을 네.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카드 세터 한태준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또 4세트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카드는 일단 뭐 준 플레이오프 희망의 끈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승점 3점 경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몇 세트 집중하면서 이기자란 각오로 경기에 임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뭐 한태준 선수가 뭐 이제는 뭐 사실 뭐 걱정도 없고 기대만 갖고 지켜보는 선수잖아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니콜리치 선수 그리고 알리, 김지한 이 세 명의 삼각형제를 아주 고르게 잘 활용을 했고요. 1세트에는 김지한 선수가 6득점, 공격성을 57%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를 했고요. 3세트에는 알리 선수가 6득점, 공격 성공률 67%. 세트마다 아주 고른 활약을 했고 4세트에는 이 미들블로커 이상현 선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한국전력의 공략을 잘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는 니콜리치 선수에게 기회를 주면서 경기 승리를 이끌었고요. 한태준 선수가 갈수록 점점 더 안정감을 찾는 것 같고 이번 시즌도 뭐 팀 성적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이 경기에 관한 기복도 줄어드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카드가 어떻게든 또 봄 빼고 희망을 살려내기 위해서 매 경기 또 분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금 주춤했지만 다시 또 금세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었죠. 한국전력을 상대로 승점 석점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입니다. 승점 석점 올린 4위 우리카드입니다. 3위와 승점 10점 차가 됐고요. 6위 한국전력은 6연패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는 정규리그 우승 매직 넘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은행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우리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남자부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우승 매직 넘버를 줄일 거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도 미국 출장 가 있는 동안 정도공을 배웠거든요. 정다워 기자 투표 결과 또 공개라고요. 이번에도 뭐 덤덤하게 이유를 밝혀주시죠. 네, 저는 아무렇지 않고요. 뭐 사실 누가 나와도 뭐 공개를 했어야 하는 매치업이라 뭐 현대캐피탈이 뭐 전력도 그렇고 또 이번 시즌 OK저축은행을 상대로 경기한 거를 보면 사실 거의 흠결이 없습니다. 4전 4승에 승점 12점, 싹쓸이를 했고요. 현대캐피탈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리시브인데 OK저축은행은 이제 서브를 약하게 넣는 팀이어서 형성상 굉장히 좀 반대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캐피탈이 리시브 효율이 가장 높은 팀, 바로 OK저축은행입니다. 50. 그리고 공격 성공률 역시 56% 높은 편이고요. 직전에 이제 OK저축은행 팀 공격 성공률이 무려 61%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OK저축은행은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블로킹, 리시브 효율을 그리고 디그 성공률이 6팀 상대로 가장 낮거든요. OK저축은행은 이 경기 패턴 자체가 이제 수비 시스템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팀인데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력이 뭐 살아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대캐피탈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선두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상대성으로 봤을 때도 현대캐피탈이 우세할 것이라는 우리 스팸들의 전망이었는데요. 또 OK저축은행의 반경 역시도 함께 기대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완전체 전력으로 전열을 갖춘 선두 흥국생명이죠. 최하위 GS칼텍스를 상대로 8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여자부 역시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팸 전원 흥국생명이 GS칼텍스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연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박미 해설위원의 투표 결과도 공개가 됐네요. 이유를 또 당당하게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투표는 정다워 기자님도 하신 거죠? 네. 두 분 다. 알려드리고 직접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이제 투투크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막 54일 만에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이 이고은 선수가 테이코 선수와 경기할 때하고 투투크 선수와 경기할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 표정이었고 경기 운영도 아무래도 좀 더 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테이코 선수와 경기했을 때는 어쨌든 높이가 달라졌고 스피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늘 연습했던 거기서 벗어나서 경기를 했다면 물론 뭐 54일 만에 투투크 선수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동안에 또 같이 연습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해서 뭐 무릎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결정을 투투크 선수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고은 선수가 이 경기할 때는 뭐 아버나자 감독도 잘 많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본인들이 그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이제 투투크 선수가 돌아오면 가장 달라진 점은 공격 패턴에서도 좀 빨라지겠지만 일단 뭐 브로킹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보고요. 마테이코 선수의 그 스피드라면 뭐 3브로킹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GS칼텍스는 뭐 실바 선수의 점유율이 높으니까 실바 선수에 대한 그 공격을 마크하는데 네. 투투크 선수까지 가면서 뭐 투브로킹 내지는 3브로킹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 높게 평가를 했을 것 같고 뭐 GS칼텍스는 어쨌든 뭐 지금 최하이긴 하지만은 늘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도 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또 명승부를 기대해 봅니다. 흥국생명의 또 8연승도 가능할까요? 이 경기 저희 KBSN 스포츠가 현장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여자부 경기를 이호근 캐스터와 박미 해설위원이 전해드립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